네, 전일제 시장에서 2월 수출 지표가 잘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영 시장이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저래 부담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진단인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상담 신청을 받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쉬어가면서 우리가 또 종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좀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 버티는 시간이 정말 길고도 깁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실 그러니까 내 종목에 확신이 없으신데 그런 종목을 막 10개, 20개 이렇게 벌려놓으시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종목에 확신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또 버티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확신 없이 종목을 정말 뇌동에서 이렇게 확 담아놓으신 다음에 시장이 한번 폭삭 주저앉아버리게 되면은 잠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점검을 좀 해 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호 과장님이 또 큰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022000-4875, 022000-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의 주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편히 가지면 편해요. 그렇죠. 시장은 안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주식을 입문하겠다. 저에게 문의하시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하면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 올라갈 때는 행복지수가 이놈의 주식을 이제 손에 들고 있기 시작한 때부터 뭔가 내 삶이 내 삶 같지가 않고, 그죠? 맨날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건데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의 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더욱더 좀 여러분들 마음이 좀 심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주식파는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개똥밭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많이 해주셨죠. 눈이 덮여 있으면은 편해요. 눈 덮여 있는 그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제 까맣게 이제 하나둘 이제 녹아서 이제 비쳐 올라오고 했을 때부터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더욱더 이제 많이 녹았을 때는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손실권에서 조금 이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일단 좀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식이 어떤 파동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익숙해져야지만 좀 주식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냉철해질 수 있고 또 합리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코스피 차트도 보세요. 어제도 이제 조금 그런 불편한 시황이었잖아요. 일단 제가 어제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냥 속편하게 생각하시자. 당분간 그냥 코스피는 3,000하고 3,200 박스권 안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자. 그럼 마음이 편할 것이다. 실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루하루 등락에 이제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심리적으로 좀 동요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어제 그 장중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도 좀 고약했잖아요. 아침에 이거 좀 올라가나 싶더니 그냥 줄창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 또 마음은 또 이제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에 좀 매수하면서 출발해 주니까 좀 산뜻하게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로 전환하고 낙폭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거 시장 왜 이러나 이러는데, 자, 제가 서두에 제가 전제로 드린 말씀 있잖아요. 그냥 3,000에서 3,200 박스권 안에서 등락할 거다. 어제 그렇게 흔들려도 결국에 이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인 거니까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면은 크게 그냥 동요할 필요 없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중에 출렁임이 굉장히 큰 게 무려 이제 코스피 상하 변동폭이 63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니까 2% 정도 출렁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고 상당히 어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이 이제 새로운 간판이 설 연휴 위에 걸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 이 우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 새로운 어떤 간판으로 걸려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편안한 시장은 분명히 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마음에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덜 힘들고 덜 괴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지식으로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 심리, 내 멘탈이 관리가 안 되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니까 시장은 당분간 크게 뭐 위아래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황을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보고 이럴 때 버릴 놈은 빨리 그냥 버려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내가 잘 알아. 이 종목은 내가 확신이 있어.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산이 서 있어. 안 될 종목과 될 종목을 그렇죠. 뭐 이 기회에 조금 예, 분류를 지금 전혀를 좀 재정비하시고. 왜냐하면 예. 지금은 그 현금을 좀 아껴놓을 필요도 있는 장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꽉 채워놓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현금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디 돈을 더 집어넣으면 아니잖아요.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똘똘한 놈만 남겨놓고 이건 너무 좀 충동적으로 뇌동해서 산 것 같은데 싶은 것들 있잖아요. 확신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금은 좀 재정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아는 건데 참 어렵네요. 실행하기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 못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막 닥달해갖고 막 잔소리라도 해야지 하시는 거니까 네. 그걸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중 무역 분쟁의 재점화 우려가 이제 두 가지 간판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더 큰 간판은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봐요. 미중 무역 분쟁 이 이슈는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업이 또 반사이익을 봤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조금은 작은 이슈로 보고 더 큰 이슈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보는 거고. 네, 오늘 새벽에 뭐 금은, 구리, 국제유가까지 다 올랐어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몇몇 종목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자고요. 일단 최근에 그 시장의 그 논리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냐면 일단 SO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결국엔 지금 인플레이션 논리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SO일이 지금 추세를 살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자, 조정 나오죠. 조정 나오죠. 그럼 여러분 또 이 구간 또 어떻게 견제했을 거냐 이거죠. 근데 추세는 살아있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생명. 자, 어제 또 보험주들이 잘 그렇죠. 갔어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우려, 유동성 축소 우려, 긴축, 그죠? 긴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리 인상을 암시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시장에 반영돼서 보험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인플레이션 우려라기보다는 결국엔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 플러스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 이제 공급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SK하이닉스가 전일에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좀 요즘에 지지부진한데 SK하이닉스는 다시 이제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도모하는 이런 시도가 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역시도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지금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 지금 시장이 뭐 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SK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주고 뭐 이제 일부 삼성생명이나 SO일 같은 뭐 다른 이제 좀 최근에 시장에 걸린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올라간 그 종목들 덕분에 사실 낙폭은 덜한 거예요. 만약 그거 아니었으면 더 빠졌을 수도 있는 시장인데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뭔가를 좀 이제 확인해야 될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재료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좀 좋지 않은 재료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이 어떻게 버무려져서 시장에 어떠한 요리를 내놓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박스권 위아래를 등락을 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에 뭐 무리해서 덤비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잘 좀 솎아내는 그런 좀 과정을 좀 거치고 좀 현금은 지금은 네. 좀 이제 아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SO일, 삼성생명, SK하이닉스 종목 얘기도 해주셨는데 시청자 나나님이 오늘 또 삼성생명 실적 발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신민영 아나운서가 또 소개해주기는 했었는데 삼성생명 오늘 4시에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 퍼스트 클래스의 푸트 종목을 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한세실업이 장중에 또 7%까지 올랐다가 아쉽게도 상승폭은 좀 그러니까 반납하고 좀 마감이 됐어요. 2만 원에나 좀 안 차가고 끝나면 네. 에이스 좀 해드리는데 네. 일단은 자 한세실업이 그래도 최근에 발군에 좀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면서 제가 한세실업이 이제 2차 목표가에 이제 도달하면은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통산 수익률 탑5 진입이 좀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근데 AP 시스템이 갑자기 좀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현재 지금 기준 혹시 표가 있나? 표가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금 6위의 랭크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주로 그냥 말로 풀어주세요, 과장님. 예, 말로 풀어드릴까요? 예. 네. 그러니까 한세실업이 지금 이제 6위까지 왔고요. 바로 이제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기록한 29.2%를 턱 밑까지 쫓아온 28.6%죠. 그런데 어제 간밤에 나스닥이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반면에 어제 소비주는 또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이것이 투영이 되는지 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작용이 나타난다면은 역시나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2차 목표가 2만 원에 안착을 했으면 오늘 산뜻하게 3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요건 좀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며칠 좀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만 2차 목표가 2만 원에 안착하면 제가 다시 이제 3차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정규 종목 이외에도 이제 트레이딩 종목 몇 개 제시해드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AS 왜냐하면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야 될 때니까. 네. 자, 광전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건 그 좀 치솟던 좀 기술주 뭐 이런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가 최근에 우리 이제 정규 종목에 있는 PI 첨단 소재나 AP 시스템도 최근에 힘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광전자도 거기에 궤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걸 제가 이제 손절가를 2,5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손절가 이탈은 아니지만 뭐 탄력이 둔화돼서 당분간은 조금 뭐 재미없을 것 같다. 뭐 그런 판단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매도를 그냥 제시해 드릴게요. 모든 종목을 다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또 이제 시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건 손절가에 집착하지 않고요. 그냥 트레이딩 종목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린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광전자는 그냥 매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종목이 동아지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나리오 쓴 게 2월 13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고 이제 후속 지진이 보통 7일에서 10일 사이에 올 것이다. 근데 오늘이 딱 10일이 딱 되는 그런 날이긴 한데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지금 화산이 터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지진이 나면서 또 화산이 분화하는 그러니까 지금 불의 고리가 지금 심한 몸살을 좀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보유 기간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좀 보유하고 아니면 그냥 정리하자고 했는데 요걸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조금 보유 기간을 좀 연장을 해드리고 자 손절가도 제가 17,000원으로 되게 짧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16,500원으로 조금 낮추면서 한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트레이딩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전자 아쉽지만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매도 사인 주셨고요. 동아지질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 주 초까지 일단 보유를 하면서 동아지질은 흐물을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종목 상담을 포함해서 업황에 대한 상담 신청도 들어왔는데 상담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못다한 상담 신청은 내일 해주셔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호 과장님과 저희는 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많이 어려운데 오늘도 힘내셔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